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됩니다. 여론조사가 예상보다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결과 발표가 빨라졌습니다.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 토론에 참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들은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육사 지방선거의 선거인 수가 광주는 113만 8천여 명, 전남은 154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흥 지역의 전통 발효차 청태전이 녹차 산업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용섭, 강훈태 두 후보의 단일화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광주시장 선거전이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표심의 향방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와 이용섭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 후보가 될지 오늘 발표됩니다. 단일화 여론조사가 어제 모두 마무리되면서 발표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조사 끝나면 즉각 집계해서 발표할 일이지 뜸을 들일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선은 한층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단일화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일화된 후보가 낙하산 후보를 이겨서 후보 단일화가 상승 효과를 일으킬지 아니면 지지자의 이탈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광주시장 선거구도는 무소속 단일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새로운 정치와 광주의 변화를 연망하는 역사의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윤장현 후보는 정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새 몰이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안철수 대표에 이어 오늘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광주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양자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심판은 사전투표와 함께 사실상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30일 이전에 승기를 굳히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전남의 지방선거 유권자 수가 4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육사 지방선거의 선거인 수는 113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7.3%에 해당됐고 4년 전의 선거와 비교하면 유권자 수가 7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유권자 수가 154만 9천여 명으로 4년 전보다 4만 4천 명 늘었고 전체 인구 가운데 유권자의 비율은 81.2%로 집계됐습니다. 육사 지방선거에 참여할 전남 지역 거소투표 유권자는 9,496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0%인 3,780여 명이 병원이나 요양시설, 수용소 등에 머무르고 있고 신체 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어서 거소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2,7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청이 늘어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거감시단을 투입해 부정투표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 토론에 참석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게 됐습니다. 공천이 늦어지고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겹쳤기 때문인데 무소속 후보들은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TV토론은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즘처럼 조용한 선거에선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은 토론에 참석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의 초청 자격을 정당의 후보이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를 기준으로 초청과 그의 후보자로 분류하는 것은 TV 방송 특성상 참여하는 인원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고 초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천이 늦어진 데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지지율을 조사한 언론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들이 토론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당의 후보들이 동의해주면 참석이 가능하지만 경쟁자들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상당히 모순이 있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선관위 입장도 그렇고 상대 후보도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 지역의 무소속 구청장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장성군수 선거의 경우는 토론회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선관위는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에게 방송 연설 기회를 주고 있지만 후보들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증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신설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업장 대표들에게 선거법 내용을 안내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대폭 축소해 치러진 5.18 34주년 기념행사가 내일 부활제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5.18 구속부상자회와 5.18 민주유공자회 추진위는 내일 오후 7시부터 예천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5월 영령을 기리는 부활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부활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는 뜻에서 제사와 씻김국,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학교 정화구역 아닌 유치원 근처에서 임대 건물로 위장한 무허가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지하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기 20여 대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을 해주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44살 조모 씨를 입건하고 게임기와 현금도 압수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는 오늘부터 광주시 교육감 후보를 한 분씩 모시고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낸 윤봉근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윤 후보께서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진보를 표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질문인데요. 합리적 진보와 그냥 진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교육의 현장에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의국 교육감이 너무 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시민과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보수, 또 합리적인 진보, 이게 어우러져야 사회와 교육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진보는 시민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드는 교육, 또 이념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되고 안정된 교육, 또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이 있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윤 후보께서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 모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실력 향상과 인성 교육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성과 있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다음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요즘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안전한 학교의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서구, 남구, 광산구 주민들, 교육 수요자들의 최고의 요망 사항인데요. 광산교육청을 신설하는 데 최고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 학생들의 학력 문제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큰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학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결국에는 실력 향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광주 학생들의 수능 실력이 2014년도에 아주 하락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상위권에 진입해 있었는데요. 1, 2등급의 이 성과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시민과 학부모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까지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큰 불만 요인이지요. 이 점에 있어서 광주시 교육청은 여러모로 그것이 아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모든 통계 자료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인데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부분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 최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5.18의 역사적 평가나 또 의미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자,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통계 자료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58%가 5.18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광주시 교육원 의장으로 있을 때 초중등용 인정 교과서를 제작하고 제가 감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회가 서럽습니다. 이 5.18을 전국화시키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요. 그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보급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5.18의 전국화의 문제는 우리 광주 시민들, 우리 광주 교육청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5.18 문제 전국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른 시간 출연과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던 주말 경기였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2승 1패를 거뒀지만 부상의 악몽이 또 찾아왔습니다. 5월 23일 롯데 1차전, 기아는 뒷심을 발휘하며 역전의 기회를 잡았으나 1점 차로 아쉽게 패배합니다. 2차전은 임준섭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으로 4대1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 임준섭은 5.2이닝 1실점 불꽃으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3차전 타선은 1회부터 방망이에 불을 뿜고 김진우는 6이닝 3실점 호투를 펼치며 7대5 승리. 기아는 주말 롯데 3연전에서 2승을 챙기고 김진우 선수는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3, 4, 5 선발들이 호투를 펼치며 단단한 마운드를 선보였는데요.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시 부상 딜레이가 시작된 기아. 송은범 선수가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들쑥날쑥했지만 올 시즌 8경기에서 3개의 승리를 챙겨준 송은범 선수가 빠지며 5선발에 구멍이 났는데요. 선발의 한 자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가 없는 기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상병동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기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필까지 오른쪽 옆구리 통증으로 주말 2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필이 빠졌지만 이범호, 나지완 선수가 활약하며 팀 승리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2차전의 승리에는 이범호 선수의 역전포가 있었는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꾸준히 공수에서 활약하는 이범호 선수. 1대0으로 뒤지고 있던 6회 초 역전포를 쏘아올리며 3연패를 끊어냅니다. 4번 타자 나지완 선수의 방망이도 뜨거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2타점 적시타와 솔로 홈런으로 3안타 3타점을 올렸는데요. 제자리를 찾은 중심 타선이 부상 시름에 빠진 기아에 위안을 줍니다. 기아는 지난주 6경기에서 3승 3패 5할 경기를 펼치며 침체된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부상 선수들의 공백으로 완전한 전력이 아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연승입니다. 이번 주 타이거즈의 반격을 기대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예, 장흥 지역의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이 녹차 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태전은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인증하는 이 맛의 방주 품목으로 선정되는 등의 농가 소득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엽전처럼 가운데 구멍이 난 장흥 청태전입니다. 청태전은 찻잎을 덮지 않고 쪄서 찢는 과정에서 푸른 빛과 둥글고 넓적한 모양을 갖게 돼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녹차와 달리 우려내지 않고 끓여서 마시는 발효차로 중국의 보이차와 비견되어 온 토종 발효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명맥이 끊긴 청태전은 지난 2006년부터 복원 작업이 시작돼 지난해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보존 가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맛의 방주 품목에 선정됐습니다. 슬로푸드 국제연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프레지디아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사에 나섭니다. 그런 국제적인 공동 상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격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마케팅이랄지 그리고 이제 컨설팅, 전문가들 컨설팅을 지원받아서 또한 각종 국제 대회에서 금상을 받는 등 청태전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농가 소득도 복원 당시보다 20배가량 증가한 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태전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이렇게 한 5,000개를 만들겠다. 내년에 계획은 한 10,000개 만들겠다. 이렇게 점점 계획이 늘어나요. 장흥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 녹차로 제조되는 청태전이 토종 발효차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 주의 시작 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제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로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보다 한 단계 높은 약간 나쁨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이 18도, 광주와 화순이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화순이 26도, 구례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입니다. 이번 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이후에도 높은 기온 보이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30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모레 18도로 가장 높겠고요. 나머지는 15도 정도로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군은 바람의 세기가 초속 7에서 11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5m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